오늘 함께 캠코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배터리는 여기 쓰여있는 그림과 같이 넣어서 앞으로 놓으면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오프해서 온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배터리를 다 사용하면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을 할 때는 먼저 전원을 끕니다. 이 캠코더는 휴대폰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를 따로 빼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기계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잡는 부분 쪽에 있죠. 이 스위치를 누르고 내려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빠집니다. 자, 여기 충전기가 있는데요. 이쪽은 전기 콘센트에 꽂아주시면 되고, 이 그림의 방향에 맞춰서 배터리를 끼워주시면 역시 딸깍 소리와 함께 장착이 됩니다.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했는데요. 여기 차지라는 불에 주황불이 들어와 있고 배터리 칸이 지금 한 반 정도 돼 있다고 이렇게 창이 나오네요. 충전이 다 되면 이 차지는 꺼지게 됩니다.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은 SD카드에 저장됩니다. 이 SD카드가 없다면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넣으십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녹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촬영 전에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 SD카드는 카메라의 왼쪽 부분에 이곳을 열면 넣을 수 있습니다. 방향은 글자가 있는 곳이 위로 가게 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간 불과 함께 SD카드가 장착이 됩니다. 촬영 중에 이거를 무리하게 뺀다면 손상될 수 있고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중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D카드 장착을 다 했다면 이제 촬영할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서 촬영 모드를 설정해 줍니다. 동영상을 선택해줘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의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고 화질 크기가 있습니다. 녹화 모드는 최고 화질로 해놓고서도 사실 용량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최고 화질로 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속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1초당 몇 장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건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을 쓰는 24프레임이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i 인터레이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6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60프레임으로 찍으면 나중에 이걸 절반으로 해서 하면 2배 슬로우 모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24프레임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화질을 선택해주고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이 카메라가 흰색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건지 알려주는 건데, 이쪽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있는 버튼을 일단 눌러봅시다. 지금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적당한 화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좀 지금 화면이 너무 파랗다거나 노랗게 나온다고 한다면 프리셋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직접 색온도를 조절해서 색감을 좀 변경한다거나 정확한 색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노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출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f4.0 그리고 0dB 그리고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조리개, 감도, 셔터 스피드를 의미합니다. 지금 왼쪽에 A라고 되어 있죠. 이러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조절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만약에 수동으로 조절하길 원하신다면 이쪽에 아이리스를 누르면 A가 사라지면서 이곳에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걸 돌려서 조절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A가 누르면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것도 역시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바뀌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줄여서 뭐 이런 효과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쓰셔도 사실 웬만큼 나오니까 특별한 조작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녹화를 시작해 봅시다. 오른쪽 여기 전원 버튼 쪽에 있는 이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녹화라고 뜨면서 이렇게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화면을 터치하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종종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보통 SD카드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인 줌아웃을 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 레버를 누르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텔레로 하면은 망원, 저 줌이 되고 줌인이 되고, 뒤쪽에 W, 와이드의 약자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줌아웃이 됩니다. 또 앞에 렌즈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똑같이 WT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내리면 줌아웃, 위쪽으로 올리면 줌인입니다. 이 줌 속도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곳 HNL을 이용해서 줌아웃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매뉴얼 서버라고 되어 있는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서버로 놓으면 이 전동 줌을 사용하게 되고 이걸 돌려서 조작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바꿔주면 이걸 직접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 있는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 렌즈에 있는 이 매뉴얼 서버 확인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무선 마이크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AA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켜지지 않는다면 이곳에 배터리 케이스를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 2개씩 들어갑니다. 이 큰 쪽이 수신기인데 이쪽은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이쪽에 있는 이 콜드슈를 통해서 카메라 핸들 위쪽에 이 덮개를 열면 이 장착할 수 있는 슈가 있습니다. 이 슈를 여기에 맞게 끼워주고 이 나사를 돌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 마이크가 카메라에 안전하게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아웃풋이라고 써 있는 곳이 이 무선 마이크에서 소리를 전달받아 밖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찾으셔서 여기 고정되는 나사가 있는 쪽을 여기 송신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송신기가 아니라 수신기입니다. 잘 빠지지 않게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수신기에서 나온 선을 카메라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빠뜨리면 내장 마이크로 녹화가 됩니다. 핸들 오른쪽에 마이크 플러그인 파워라고 적혀있는 이 캡을 아래로 내리면 빨간색 구멍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선 마이크 송신기입니다. 이쪽은 음성을 받아서 무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송신기에는 핀 마이크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이 마이크이고 입력 단자에다가 끼워주시고 똑같이 돌려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몸에 고정시켜주는 경우도 꽤 많죠. 약국에서 파는 그 테이프 같은 거 이용하셔서 무선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른쪽에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수신기와 송신기를 모두 켜주면 연결이 완료되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송신기에 연결된 핀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 테스트를 해줍니다. 카메라의 왼쪽에 파형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연결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채널 세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송신기와 수신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자동으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신기를 켜고 이 셋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누르다 보면 이렇게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 송신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줍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파수가 925에 125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송신기에 있는 주파수 똑같이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셋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켜줍니다. 이렇게 깜빡거리는데요. 이러면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주파수였던 925, 125로 설정을 해주고 전원을 꺼줍니다. 눌러다 보면 925, 125 똑같이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파수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주파수 방해가 좀 심한 곳에 가면은 똑같은 세팅이어도 이게 잘 잡음이 너무 많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주파수를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면 영상에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보기가 좀 편하고 좀 더 프로 같아 보입니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카메라 위쪽 헤드 쪽에 있는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뽑은 이 하슈를 여기 구멍 2개에 맞춰서
은색이 나사, 그리고 이쪽 고정홀 붙여주시고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카메라가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끼워주세요. 그렇지. 고정.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부착이 됐습니다. 삼각대 높이는 여기 있는 단을 풀어서 높이를 맞출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레이더 이프를 돌려서 또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뻑뻑하거나 떨어진다면 이 나사를 조절해서 고정되는 걸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모컨인데 지금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삼각대는 우리 머리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요. 끄덕끄덕이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틸트가 있고 뻑뻑하다면 나사를 조절해서 고정시키거나 이렇게 풀어주셔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하는 일명 도리도리죠. 또 마찬가지로 펜락이라고 적혀있는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촬영 같은 것을 할 때는 이 앞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세로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여기에 SD카드를 눌러서 꺼내주시고 리더기에 끼워주시고 이걸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DCIM 폴더에 이렇게 녹화가 지금은 사진이 찍혀있네요. 이렇게 녹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다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일단 컴퓨터로 복사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하기 전에는 컴퓨터에 있는 거랑 이렇게 USB로 연결하는 거랑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SD카드 리더기가 없다면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준비하시고 미니 USB 케이블이에요. 여기 보시면 USB 모양이 있죠? HDMI 옆에 열어주시고 여기 이거 끼워주시고 USB 컴퓨터에 그리고 카메라를 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창이 뜹니다. USB 연결 디스크 작성인데 USB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폴더가 뜨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